자, 수업 계속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시범. 자, 시범은 보건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건소 가셔서도 맨날 툭 하면 시범 이런 거 좀 많이 할 겁니다. 장점을 좀 보시면요. 2번, 배운 내용을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요. 맞죠?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대상자 수준이 다양하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어. 어떤 수준? 대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와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다 하시면 되고, 단점 보시고 유의사항 보시는데, 자, 유의사항 중에 2번을 보실래요? 사전에 충분히 연습을 좀 하라는 거죠. 만약에 연습을 안 하면 하는 도중에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좀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좀 보시면 되고. 자, 근데 견학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견학을 갈 때, 이게 현지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갈 때, 학교에서 이제 견학을 간다고 할 때, 한꺼번에 왕창 가면 복잡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1학년 1반은 9시에, 1학년 2반은 10시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가기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면 이런 것들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들 체크리스트 갖고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보고 왔어. 그러고 나면 꼭 토론을 해야 돼. 자, 어떻게 체크포인트랑 체크리스트 준 거랑 어떻게 가서 보니까 뭐가 다르다, 뭐가 아니면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나눠주고 갔다 와서 토론하고 이런 거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이 어디냐면 맨 밑에 주의점이 있을 거예요. 견학 후에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2번 보시면 미리 점검표를 사용해서 견학 시 견학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방문하지 않도록 인원 배정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 역할극이 있고 인형극이 있는데, 역할극 시험이 좀 많이 났어요. 그쵸? 근데 이 두 개를 좀 비교할까 합니다. 일단 역할극은 역할을 하는 사람, 배우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학생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중에서 다 주인공 할 사람, 바이러스 할 사람, 여기서 뽑아요. 뽑아갖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극본을 주고, 대본을 주고, 바로 연기하게끔 맨 처음에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막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또 대본을 주니까 그다음부터 읽어. 철이야, 어디 가니? 나 어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그냥 서서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교사를 했을 때 미리 아이들을 섭외를 해서 연습을 시켰거든요. 한 6개월간 연습을 시켰는데 똑같더라고요. 올라가면 떨어갖고 가서 철이야 어디 가니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바탕 해프닝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역할극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역할극은 이게 전교생을 놓고 아주 좋습니다. 전교생 놓고 충분히 연습을 시킨 다음에 얘들한테 이제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을 좀 하게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역할극을 볼 건데 주제는 뭐고, 그 다음에 이때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해서 뭐가 배가 아팠는지 한번 유심히 봐라. 어떤 행동을 해서 배가 아픈지 좀 유심히 봐라라고 힌트를 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역할극을 해요. 끝나고 나서도 토론할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아. 토론할 시간. 어땠어요? 아까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해서 배가 아팠죠? 그럼 애들이 불량식품 사 먹어서요. 이런 식으로 좀 토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가시면 역할극이 끝난 후 출연자와 관중이 함께 자유롭게 토론할 시간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갖는 게 좋다는 거죠. 장점을 보시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 습득이 용이해요. 왜 역할극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연습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보시면 교육 대상자 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전교생 놓고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점을 잠깐 보실래요? 단점에 4번을 보실래요? 피교육자가 25명일 때는 비효과적이래요. 아까 많아도 된다면서요. 예, 많아도 되긴 해요. 근데 25명일 때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해를 못 하잖아. 전교생 놓고 토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인형극은 뭐냐면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인형 만들기 쉬워요. 이게 나무젓가락에 동그라미 붙이고 여기 치마를 입혀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지를 입혀 그럼 남자예요. 그리고 두 개 놓고 제가 그냥 모노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속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놀이터에서 그늘을 띄고서 여자애가 남자가 팅팅팅팅 와요. 와서 오 예쁜데 이러면서 치마 밑에다 얼굴을 들이대도 애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요. 왜? 상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아주 좋습니다.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그래서 보시면 인형 해봤자 인형의 사이즈가 작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